CCTV에 찍힌 검은 외투의 그림자. 누구야? 얼굴이 안 보여? 미라의 떨리는 목소리. 진우가 영상 삭제를 시도하자 종훈이 막아섰다. 내가 지우려는 거 보니 내가 범인이구나. 주먹이 오가고 의심은 불꽃처럼 번졌다. 발인 당일 경찰이 들이닥쳤다. 종훈의 집무실에서 발견된 현금 봉투? 형이 그럴 줄은 몰랐어. 가족들의 차가운 시선. 종훈은 무너져 속삭였다. 설마 내가 범인으로 몰리다니. 절망 속에서 가족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근교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장례식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0대의 김순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지 이틀째 장례식장 안은 향 냄새와 국화꽃 향이 뒤섞인 채 숙연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죠. 상주석에 앉은 큰아들 박종우는 50대 중반의 나이답게 침착하면서도 깊은 슬픔을 간직한 표정으로 조문객 한 분 한 분을 정중하게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30년 가까이 해온 탓인지 예의 바른 그의 모습에서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책임감이 묻어나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께서 살아생전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종우는 깊게 허리를 굽히며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검은 양복 차림의 그는 마치 평생을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처럼 의젓한 모습이었죠. 형님,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순자 어머님이 아들 하나는 제대로 키우셨네요. 조문객들의 위로 섞인 칭찬에도 종우는 담담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 병원에서 보낸 긴 시간들, 그리고 이제 홀로 남겨진 현실까지. 한편 막내딸 박미라는 40대 중반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렵한 인상을 지니고 있었는데 학원 원장으로 일하면서 다져진 의연함으로 손님들 앞에서는 담담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미라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어머님 병간호하느라 고생했지? 동네 아주머니의 말에 미라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오빠들이 더 많이 고생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죠. 가끔씩 떨리는 손끝이나 불안한 눈빛에서 내면의 동요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사실 미라는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들을 제대로 함께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학원 운영 때문에 바빴다는 핑계로 병간호를 오빠들에게만 맡겨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와서 손 잡아드릴 걸 그랬어요. 속으로 중얼거리며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는 미라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유족 대기실에서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의금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통 유품 정리할 때 따로 상자에 넣어두잖아요. 요즘 장례비도 만만치 않은데 순자 씨가 평소에 검소하게 사셨으니 뭔가 모아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하려 했지만 은근히 고인이 남기실 유산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고 있었죠. 순자 씨가 혼자 사시면서 모은 돈이 제법 될 텐데요. 월세도 안 내고 살았으니까 꽤 모았을 거야.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으니 뭔가 남겨두셨을 거예요. 친척들의 속삭임은 점점 구체적이 되어 갔습니다. 물론 대놓고 유산 이야기를 꺼내지는 않았지만 은근한 떠보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은 누가 물려받을 거예요? 보통 큰아들이 받지 않나? 이런 대화를 들으며 가족들은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는 있었지만 상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형,
조의금 관리는 어떻게 할 거야? 둘째 아들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어왔습니다. 50대 초반의 진우는 사업을 하면서 생긴 특유의 날카로운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최근 사업이 잘 안 되어 자금 사정이 어려웠던 진우에게는 조의금도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일단 상자에 따로 모아두고 발인 후에 정리하자. 종훈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공무원으로서 모든 일을 투명하게 처리하고 싶었지만 동시에 가족들 사이에 미묘한 갈등도 의식하고 있었거든요. 장례식장 한켠에는 조문객들이 가져온 조의금을 모아둔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봉투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을 보니 고인의 인덕이 새삼 느껴졌어요. 10만 원, 20만 원, 5만 원 적힌 봉투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상자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동네에서 인심이 참 좋으셨구나. 종우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상자를 정리했습니다. 미라는 조의금 상자를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으로 어머니 장례비는 충분히 낼 수 있겠지. 그런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학원 운영비로 대출을 받아둔 상황이어서 조의금이라도 있으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죠. 진우 역시 상자를 흘끔거리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저 정도면 1,000만 원은 넘을 것 같은데. 최근 사업 실패로 빚에 허덕이고 있던 진우에게는 간절한 돈이었어요. 하지만 상주인 형 앞에서 그런 마음을 드러낼 수는 없었죠. 해가 저물어가면서 조문객들의 발걸음도 뜸해졌습니다. 마지막 조문객이 돌아가고 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어요. 가족들은 이제 내일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내일이면 어머니를 정말 떠나보내는 거구나. 미라는 마음 한구석이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종우는 마지막으로 조의금 상자를 확인하며 장례식장 구석진 곳에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습니다. 내일 발인 때까지 여기 두면 안전할 거야.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이 평범해 보이는 조의금 상자가 곧 가족들에게 큰 파란을 일으킬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이 모든 사건의 열쇠가 될 거라는 것도 말입니다. 발인을 하루 앞둔 새벽 장례식장에는 고요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찍 장례식장에 나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와의 마지막 밤을 보내는 마음이 착잡했거든요. 어머니, 정말 내일이면 영원히 헤어지는 건가요? 영정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리며 향을 피우던 종우는 문득 어제 저녁에 구석진 곳에 둔 조의금 상자가 생각났습니다. 발인 준비를 위해 장례식장 구석으로 향한 종훈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상하네. 어제 분명히 여기에 두었던 조의금 상자가 보이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자신이 기억을 잘못한 건 아닌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상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설마. 종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여기 누구 없어요? 종훈의 큰 소리에 장례식장 직원들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조의금 상자가 사라졌어요. 어제까지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종훈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모르겠는데요. 어제 저녁부터 아무도 여기에 오지 않았어요. 소란 소리에 잠에서 깬 진우와 미라가 급히 나타났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진우가 잠옷 차림으로 허겁지겁 뛰어오며 물었어요. 조의금 상자가 없어졌어. 종훈의 말에 미라의 얼굴도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상자가 있던 자리를 확인했어요. 도대체 얼마나 들어 있었는데? 진우가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수천만 원은 될 거야. 조문객이 그렇게 많았잖아. 종훈의 대답에 진우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아, 미치겠네. 이걸 어떻게 해? 가족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며 막막해했습니다. 장례식장 직원들을 불러 모은 종훈은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들 중에 누가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누가 들어오는 걸 봤어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밤새 교대로 근무했는데 아무도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종훈의 의심은 깊어져만 갔어요. 그럼 가족 중에 누가? 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분위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뭐, 우리끼리 의심하자는 거야? 미라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혹시 누가 안전한 곳에 옮겨둔 건 아닐까 해서. 하지만 진우의 말에도 불구하고 가족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라가 고인의 방 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잠깐, 이게 뭐지? 어머니의 옷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USB 하나가 나타났거든요. 어머니가 언제 이런 걸? 종훈이 의아해하며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컴퓨터 많이 쓰시잖아. 사진이나 동영상 저장해둔 거 아닐까? 미라가 추측했어요. 그래, 한번 확인해보자. 미라가 가져온 노트북에 USB를 꽂자 화면에 파일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파일이네. 종훈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순간 놀랍게도 고인의 목소리가 노트북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들아. 어머니의 목소리에 가족들은 깜짝 놀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은 화면 속 어머니는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조의금이 사라졌다는 뜻이겠구나. 이 말에 가족들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알고? 진우가 중얼거렸지만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의심하고 있을 텐데 내가 미리 말해두마. 어머니의 음성은 또렷했고 단호했습니다. 조의금을 가져간 사람은 잠깐의 침묵이 흐른 후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범인은 바로 가족 안에 있다. 뭐라고? 종훈이 소리쳤고 미라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어요.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영상을 찍어두셨다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영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몇 가지 힌트를 남겨둘 테니 잘 찾아보거라. 화면에는 어머니가 손으로 쓴 메모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평소 욕심 많던 자식, 언제나 내 지갑을 노리던 손길, 내 병수발보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던 사람이라는 문구들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이 힌트들을 보고 가족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눈빛이 오가기 시작했거든요. 평소 욕심 많던 자식이라니. 종훈이 중얼거리며 동생들을 훑어봤고 미라는 내 지갑을 노리던 손길이라는 표현에 진우를 쳐다봤어요. 진우 역시 병수발보다 돈 이야기라는 힌트에 미라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중 하나가 범인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 미라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종훈은 두 동생을 번갈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그랬을까? 정말 우리 중에. 장례식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슬픔을 함께 나누던 가족들이 이제는 서로를 의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고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가족들 사이에 금이 가게 만든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영상을?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중얼거렸고 발인을 하루 앞둔 장례식장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고인이 남긴 충격적인 영상 메시지에 가족들은 한동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오직 에어컨 소리만이 웅웅거리며 무거운 침묵을 깨뜨리고 있었어요. 종우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가족 안에 있다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진우가 갑자기 손바닥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영상을 미리 찍어두셨다고? 그것도 조의금이 사라질 걸 예상하고. 진우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어요. 누가 언제 이런 걸 만들어둔 거야? 이상하잖아. 그러게 말이야. 어머니가 언제? 미라도 고개를 저으며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어머니의 모습은 분명 살아계실 때의 모습이었고 목소리도 똑똑했어요. 아니야, 이건 진짜야. 종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뭔가를 예상하고 계셨던 것 같아. 진우는 노트북 앞으로 다가가 USB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이상해. 도대체 언제 이런 걸 준비하신 거지? 그러면서 영상을 다시 재생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다시 어머니가 남긴 힌트들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욕심 많던 자식, 언제나 내 지갑을 노리던 손길, 내 병수발보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던 사람이라는 메시지들이 차례로 보였어요. 이 힌트들을 다시 보자 가족들의 시선이 미묘하게 얽히기 시작했습니다. 종우는 첫 번째 힌트인 평소 욕심 많던 자식을 보며 은근히 진우를 쳐다봤어요. 사업에 실패한 뒤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꺼내던 진우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진우야, 너 요새 사업이 어렵다고 했잖아. 종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설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진우가 벌떡 일어서며 반발했습니다. 형이야말로 어때? 평생 공무원 생활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고? 어머니 통장 관리하는 것도 형이었잖아.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내 지갑을 노리던 손길이라는 건 뭐야? 누가 어머니 지갑을 제일 많이 만졌는지 생각해봐. 미라는 두 오빠가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오빠들, 그만해요. 우리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미라 역시 마음속으로는 동요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힌트인 병수발보다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던 사람이 자신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미라야, 진우가 갑자기 미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너도 요새 학원 운영이 어렵다고 했잖아. 대출금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고. 진우의 말에 미라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어머니 돈에 손을 댄 적 없어요. 미라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어머니 간병할 때 항상 돈 이야기부터 했잖아. 병원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보험금은 언제 나오는지. 종훈의 말에 미라는 할 말을 잃었어요. 사실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현실적인 걱정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의심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잠깐, 그럼 우리 셋 다 의심받는 상황이네? 진우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힌트들이 너무 애매해서 누구든 해당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다시 USB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이상해.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두신 거지? 미라가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정말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미리 이런 준비를. 하지만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그 의심이 가족 중 누구를 향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종우는 다시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며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어머니 표정이 평소와 달라 뭔가 걱정스러워 보여. 화면 속 어머니는 분명 무언가를 우려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럼 진짜 우리 중에 누가? 진우가 말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가족들은 다시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에 빠졌어요. 각자의 마음 속에는 의심과 두려움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형제자매 중 누군가가 조이금을 가져간 것일까요? 일단 다른 단서가 더 있는지 찾아보자. 종훈이 제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다른 곳에도 뭔가 남겨두셨을지도 몰라. 가족들은 고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서랍, 화장대, 책상 구석구석을 살펴봤지만 특별한 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이것 좀 봐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칠 전 날짜로 이상한 글이 적혀 있었어요. 내 자식들 중에 누가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싶다. 마지막 시험을 준비해야겠다. 이 글을 보고 가족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험이라니. 설마 이 모든 게 어머니가 계획하신 거야?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우리를 시험하려고? 종훈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 하지만 점점 많은 증거들이 어머니가 뭔가를 계획했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미라는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중에 누가? 말을 끝내지 못하고 두 오빠를 번갈아 봤어요.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고 가족들 사이의 균열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의 마지막 글을 보고 난 후 가족들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시험이라는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종우는 일기장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어머니가 왜 이런 일을. 그때 미라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장례식장에 CCTV가 있을까요? 미라의 제안에 종훈과 진우의 눈이 번뜩였어요. 맞다.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종훈이 무릎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세 사람은 급히 장례식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장례식장 직원을 찾아가서 종훈이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CCTV 영상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조이금이 사라진 시간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직원은 사무실 컴퓨터를 켜고 CCTV 프로그램을 실행했어요. 언제쯤 확인해 보실까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화면에는 장례식장 내부가 여러 각도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조이금 상자를 둔 곳이군요. 직원이 화면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상을 빠르게 돌려보다가 새벽 2시경 화면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잠깐 여기 멈춰주세요. 진우가 말했어요. 화면을 자세히 보니 검은 외투를 걸친 누군가가 상자 근처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이야. 미라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각도상 얼굴이 안 보이네요. 직원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찍힌 건 없나요? 종훈이 물었지만 그 시간대에는 해당 인물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 체형하고 걸음걸이. 미라가 화면을 뚫어져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와 비슷한데 가족들은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 뒷모습이 누군가와 닮아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복사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요? 종훈이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USB에 복사해 드릴게요. 직원이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진우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아,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범인이 누군지도 확실하지 않고 왜 가져가면 안 돼? 종훈이 진우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로 서로 의심하는 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진우의 대답이 어색했습니다. 미라도 이상하다는 눈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안 돼. 가져가자. 종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진우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형은 왜 이렇게 고집이야?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서로만 더 의심하게 된다고. 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진우야, 너 왜 그래? 뭔가 숨기는 거 있어? 미라가 예리하게 물었어요. 숨길 게 뭐가 있어? 난 그냥. 진우는 말을 흐리며 손으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 모습이 더욱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종우는 진우를 제지하며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복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USB에 영상을 저장하는 동안 진우는 계속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이러지 말자. 우리가 이럴 필요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은 더 크게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상해. 미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왜 진우 오빠가 영상 복사를 그렇게 반대하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뭔가 찔리는 게 있나? 종훈도 진우를 의심하는 눈으로 봤어요. 아니라고. 나는 정말. 진우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오히려 그런 반응이 더 수상해 보였습니다. 그럼 당당하게 있으면 되지. 왜 이렇게 반대해? 미라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우는 할 말을 잃었어요. USB 복사가 끝나자 가족들은 다시 유족 대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진우에 대한 의심이 짙어진 상태였거든요. 진우야, 솔직히 말해. 내가 가져간 거 맞지? 종훈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형, 나를 범인으로 몰고 싶은 거야? 진우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몰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고. 종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형제는 서로 마주서서 격하게 대립했어요. 미라는 사이에 끼어서 말렸습니다. 오빠들,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 장례식인데 이게 뭐예요? 하지만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쉽게 진정되지 않았어요. 종훈과 진우는 서로 주먹을 쥐고 대치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내가 사업 실패하고 돈이 급하다더니 결국 어머니 조의금까지 손을 댔구나. 종훈의 말에 진우는 완전히 폭발했어요. 뭐라고? 내가 언제? 진우가 종훈을 향해 주먹을 날리려는 순간 미라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이러면 안 된다고요. 미라의 절규에 두 사람이 잠시 멈췄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진우는 억울함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안 했어. 왜 나만 의심하는 거야? 하지만 종훈과 미라의 의심 어린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진우는 결국 대기실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알아서 해.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장례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겨진 종훈과 미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진우가 그랬을까?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행동이 너무 수상했잖아. 종훈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이미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어요. 진우가 분노하며 대기실을 나간 후 장례식장은 어색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종훈과 미라는 서로 마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진우 오빠가 그랬을까요? 미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종훈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행동이 너무 이상했잖아. 발인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들은 밤새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각자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진우는 장례식장 밖 벤치에서 담배를 피우며 밤을 새웠고 종훈과 미라는 대기실에서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발인 준비로 바쁜 아침이었지만 가족들 사이의 냉기는 여전했어요. 그런데 오전 9시경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에 경찰차 2대가 나타났습니다. 저게 뭐지? 미라가 창밖을 보며 놀라워했어요. 경찰관 4명이 장례식장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종훈은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종훈 씨 계신가요? 경찰관 한 명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네, 저인데요. 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의금 도난 신고가 접수되어서 왔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경찰관의 말에 종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난 신고요? 저희가 신고한 게 아닌데. 종훈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이 도난당했다고 하더군요. 경찰관의 설명에 미라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신고를 했을까요? 바로 그때 진우가 밖에서 들어왔습니다. 경찰을 보자 진우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쳐갔어요. 무슨 일이야? 조의금 도난 신고가 들어왔대. 미라가 설명했습니다. 진우는 하며 작게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정말 도난이 맞다는 건가요? 종훈이 경찰관에게 물었습니다. 일단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언제 사라졌는지, 누가 접근할 수 있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경찰관들은 장례식장 곳곳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가족 중에 조의금에 접근한 분이 있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가족들은 서로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저희는 어제까지만 해도 상자에 그냥 두고 있었어요. 종훈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CCTV에 새벽에 누군가 상자 근처로 간 것이 찍혔습니다. 미라가 경찰관에게 USB를 건네며 말했어요. 이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경찰관은 노트북으로 영상을 재생하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검은 외투를 입은 사람이네요. 얼굴은 안 보이고 혹시 이 외투 주인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침묵했어요. 사실 그 외투가 누구 것인지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종훈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관련자들의 소지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종훈에게 말했어요. 상주이시니까 혹시 조의금을 따로 보관해 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까지 가봐야 하나요? 종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의 말에 종훈은 식은땀을 흘렸어요. 사실 집에 평소보다 많은 현금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 적금을 해지해 둔 돈이었는데 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까봐 걱정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가볼까요? 경찰관이 말했고
종우는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어요. 진우와 미라도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종훈의 집은 장례식장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경찰관들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거실, 안방, 서재를 차례로 살펴보던 경찰관이 종훈의 집무실 서랍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이게 뭔가요? 경찰관이 두터운 현금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 그건. 종훈이 당황하며 설명하려 했지만 봉투 안의 돈이 상당한 액수였어요. 대략 얼마나 되는 것 같은데요?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종훈의 대답에 진우와 미라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집에 두고 계셨나요? 경찰관의 질문에 종훈은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로 쓰려고 적금을 해지한 돈입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였어요. 조의금이 사라진 시점과 너무 타이밍이 맞아떨어졌거든요. 혹시 이 돈이 사라진 조의금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경찰관의 날카로운 질문에 종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제 돈이에요. 하지만 종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진우와 미라는 충격적인 표정으로 종훈을 바라봤습니다. 형? 설마 정말. 진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어요. 아니야, 이건 오해야. 종훈이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상황은 점점 그에게 불리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단 조의금 액수와 비슷한 금액이니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잠시 서에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종우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정말 그랬던 거야?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종우는 동생들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정말 아니야. 하지만 그의 변명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어요. 경찰차에 오르는 종훈의 뒷모습을 보며 진우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의심했던 형이 이제는 범인으로 지목받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형이 그럴 줄은 몰랐어. 진우의 중얼거림에는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집무실에 남겨진 빈 서랍을 바라봤어요. 평생 성실하다고 믿었던 큰오빠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인을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상주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종훈이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장례식장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발인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상황에서 상주가 사라진 것이니까요. 진우와 미라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어떡하지? 발인은 어떻게 해? 미라가 울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일단 진행해야지. 어머니를 그냥 둘 순 없잖아. 진우가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자신을 의심하던 형이 정작 범인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조문객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주는 어디 계세요? 잠시 급한 일이 생겨서. 진우와 미라는 어색하게 둘러댈 수밖에 없었어요. 종훈이 경찰서에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발인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미라는 계속 어머니의 USB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범인은 가족 안에 있다는 어머니의 말이 맞았던 것일까요? 정말 종훈 오빠가 조의금을 가져간 것일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미라야, 정말 이상하지 않아? 진우가 조용히 미라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뭐가요? 형이 그렇게 꼼꼼한 사람인데 집에 그런 돈을 그냥 둘까? 너무 뻔하잖아. 진우의 말에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두 사람은 다시 어머니가 남긴 USB를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미라가 중얼거리며 영상을 자세히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영상 끝부분에 어머니가 뭔가 더 말하려는 듯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잠깐 여기 멈춰봐. 진우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입이 더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미라가 볼륨을 최대로 높이고 자세히 들어보니 작은 목소리로 뭔가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하시는 거지? 다시 한번 들어보자. 이번에는 더욱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내가 정말 시험하고 싶었던 것은 그 다음 말은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험? 또 시험 이야기네. 미라가 의아해했어요.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시험하려고 했던 걸까? 진우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 때문에? 그때 미라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 말했습니다. 오빠, 혹시 어머니 병실에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해요? 무슨 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내 자식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진우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가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중얼거리신 말씀들이었어요. 맞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그때는 그냥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혹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미라의 추측에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하긴 해. 어머니가 우리가 돈 때문에 싸우는 걸 많이 보셨잖아. 실제로 어머니 생전에 형제들 사이에 금전적인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럼 정말 이 모든 게 어머니가 계획하신 거라는 말이에요? 미라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이상한 건 확실해. 진우도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점점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장례식장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다른 분이 더 오신 적 있나요? 다른 분이요? 새벽에 여기 계신 걸 본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직원의 말에 진우와 미라는 서로를 쳐다봤어요. 누구를 보셨다는 거죠? 미라가 물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 직원 중 한 명이 새벽에 여기서 누군가를 봤다고 해요. 가족분 같지는 않았다고 하던데. 직원의 말에 두 사람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그 직원분과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진우가 부탁했어요. 지금은 퇴근하셨는데 연락해 볼게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그 직원이 급히 장례식장으로 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는데요. 그 직원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화장실 가다가 봤는데 우리 직원복 입은 사람이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직원복이요? 미라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분명히 우리 유니폼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근무하던 직원은 따로 있지 않았나요? 진우가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상했던 거예요. 그 시간에는 김 직원이 근무였는데 김 직원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이 말에 진우와 미라는 서로를 쳐다보며 뭔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다른 누군가가 직원복을 입고 들어온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얼굴은 못 봤지만 체형이 우리 직원들과는 달랐어요. 직원의 증언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CCTV에 나온 그 사람이 직원 행세를 한 거구나.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외부 사람이라는 말이네요? 미라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족 중 누군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에요. 잠깐, 그럼 형은 누명을 쓴 거네? 진우가 깨달았습니다. 빨리 경찰서에 연락해야 해. 미라도 급히 일어섰어요. 이 증언을 전해드려야 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직원복을 구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한 것일까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아. 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미라는 다시 어머니의 영상을 생각했습니다. 범인은 가족 안에 있다는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직원복을 입은 외부인이라면 가족이 아닌데 어머니는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뭔가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미라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사건은 단순한 도난이 아닌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진 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발인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져만 갔습니다. 새로운 증언을 듣고 난 진우와 미라는 급히 경찰서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박종훈 씨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요. 미라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경찰은 즉시 장례식장으로 와서 직원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직원복을 입은 외부인이라고요? 경찰관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종훈은 몇 시간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는 종훈의 얼굴은 창백했고 지쳐 보였어요. 형? 진우와 미라가 달려와 종훈을 맞았습니다. 미안해, 형을 의심해서. 진우의 사과에 종훈은 힘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족 간의 신뢰에 금이 간 것은 쉽게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누가 그런 짓을 한 거지? 종훈이 차 안에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계획적인 범죄인 것 같아요. 미라가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발인도 치러야 했거든요. 발인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라는 계속 어머니가 남긴 영상이 신경 쓰였습니다. 혼자 집에서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기로 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던 미라는 어머니의 표정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범인은 가족 안에 있다는 말을 하실 때 어머니의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가족 안에 있다는 게 정말 가족 중 누군가를 말하는 걸까? 그때 미라는 영상 파일의 생성 날짜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하네. 파일이 만들어진 날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어머니가 정말 뭔가를 예상하고 계셨구나. 미라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음 날 미라는 형들과 함께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책상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어머니의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 안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읽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만약 조의금이 사라진다면 그건 내가 부탁한 일이다. 놀라지 말거라. 이 문장을 읽은 미라는 손이 덜덜 떨렸어요. 뭐라고? 급히 종훈과 진우를 불러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했다고? 종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편지를 읽었어요.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너희가 돈 때문에 다투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진정으로 가족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시험이었다는 거야? 진우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정말 어머니가 이 모든 걸 계획하신 거네?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조의금을 가져간 사람은 장례식장에서 일하는 이웃집 아들 민수다. 내가 부탁한 일이니 나무라지 말거라. 민수? 미라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 아들 말이에요?
맞아. 그 녀석이 장례식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 종훈도 기억났다는 표정이었어요. 편지에는 더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민수에게 직원복을 빌리라고 했고 새벽에 조의금을 가져가라고 했다. 그 돈은 민수가 잘 보관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어요. 너희가 서로를 의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어머니,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려고 이런 복잡한 일을 벌이신 거구나. 종훈도 복잡한 표정으로 편지를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아. 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돈 이야기만 하면 싸웠잖아. 병원에서도 병원비, 상속, 그런 얘기만 했고, 진우의 말에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숙였어요. 미라는 급히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우리 어머니가 부탁하신 일 있지? 전화 너머로 민수의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미라 누나. 죄송해요. 할머니가 부탁하셔서 민수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할머니가 며칠 전에 저를 부르셔서 부탁하셨어요. 장례식 때 조의금을 가져가라고 그래야 가족들이 깨달을 거라고 하시면서 민수의 증언으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어머니가 계획한 마지막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 돈 어디 있어? 종훈이 물었어요. 집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돌려주라고 하셔서 민수는 죄송하다는 말을 연거푸 했습니다. 할머니 유언이라고 하셔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들은 민수의 집으로 가서 조의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조문객들이 가져온 조의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 민수야. 어머니 부탁을 들어줘서 미라가 민수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가족들은 조의금 상자를 앞에 두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전하고 싶었던 진짜 메시지를 깨달았거든요. 어머니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으셨는지 알겠어. 종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것 같아. 우리가 서로 의돈보다 가족이 더 소중하다는 거죠? 미라가 물었어요. 그런 심하고 다툴 때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진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형제들이 금전적인 문제로 자주 갈등을 빚었던 것을 어머니가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미안해, 형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봐. 미라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나도 미안해. 동생들 의심해서. 종훈도 사과했고 진우도 우리 모두 잘못했어라고 말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시험은 결국 가족들을 하나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진짜 메시지를 깨달은 후 가족들 사이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의금 상자를 앞에 두고 앉아있던 세 형제는 각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시험이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준 것들은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거든요. 종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나도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유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공무원 월급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려니까 항상 빠듯했거든. 종훈의 말에 진우와 미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상 의젓하고 도덕적이라고 생각했던 큰형의 속마음을 처음 들었거든요. 형만 그런 게 아니야. 진우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나도 사업 실패하고 빚에 허덕이면서 어머니 돈을 생각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 특히 병원에 계실 때는 더 그랬지. 진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병원비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유산 계산하고 있었으니까.
미라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백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원 운영하면서 대출금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어머니가 뭔가 남겨두셨을 텐데 하고 생각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가린 미라가 계속 말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병간호는 오빠들에게만 맡기고, 세 형제의 솔직한 고백을 들으며 어머니가 왜 그런 시험을 하셨는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평소 자식들이 돈 이야기만 하면서 정작 가족으로서의 정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셨던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현명하셨구나. 종훈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복잡하게? 미라가 궁금해하자 진우가 대답했어요. 직접 말했으면 우리가 들었을까? 돈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냥 잔소리로 들었을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어머니의 평소 말씀들을 얼마나 흘려들었는지 모르거든요. 종우는 조의금 상자를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으로 장례비를 치르고 나머지는 어머니 뜻대로 써보자. 어머니 뜻이요? 미라가 물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하시던 말씀 있잖아.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고 싶다고 하시던. 종훈의 제안에 진우와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어머니가 동네 독거노인분들 챙겨주시는 거 보면서 항상 감탄했었잖아. 진우가 동의했어요. 그분들께 이 돈을 나눠드리면 어머니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미라도 찬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의금은 어머니의 이름으로 동네 어려운 분들에게 전달되기로 했어요. 며칠 후 가족들은 어머니의 고향집을 찾았습니다.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을 정리하면서 더 많은 추억들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자식들 사진을 소중히 간직해 두신 앨범, 손자 손녀들 생일마다 써두신 메모들,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두신 것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미라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일기에는 자식들 걱정하는 내용들로 가득했거든요. 종훈이 일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진우 사업이 잘 안 되어서 마음 아프다. 미라가 혼자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어한다 같은 내용들이요. 장독대 앞에서 가족들은 함께 어머니를 위한 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뭔지요. 종훈이 제사상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앞으로는 서로 더 많이 챙기고 자주 만날게요.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형제끼리 돈 때문에 다퉜던 거 다 잊고 이제는 정말 가족답게 살게요. 진우도 진심 어린 다짐을 했습니다. 미라는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말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교훈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가족들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모이자. 종훈의 제안에 모두 동의했어요. 그리고 서로 힘든 일 있으면 숨기지 말고 도움 요청하자. 진우도 덧붙였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오빠들께 더 자주 안부 전할게요. 그리고 조카들도 자주 데리고 와서 삼촌들과 시간 보내게 할게요. 미라의 말에 형들은 흐뭇하게 웃었어요. 오랫동안 소홀했던 가족의 정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세 형제는 정기적으로 만나며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종우는 진우의 새로운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고 미라는 조카들을 위해 무료 학습 지도를 해주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돈 때문에 다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왔을 때 가족들은 다시 고향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에는 다툼 없이 화목한 분위기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마지막에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걸 가르쳐 주셔서요. 종훈이 영정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향 연기를 바라보며 미라가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구나. 진우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 복잡했던 시험도 결국 우리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었던 거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의심과 갈등이 결국 가족의 진정한 화합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의금을 둘러싼 소동은 끝났지만 어머니가 남기신 진짜 유산은 영원히 가족들의 마음속에 남을 것입니다. 돈보다 소중한 가족의 사랑,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예요. 해질 무렵 세 형제는 서로의 손을 맞잡고 어머니의 묘소를 떠났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가 된 가족이 되어서 말이에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